제2의 경제신문 2021년 2월 9일 경제뉴스입니다. 식품업종 대장주 CJ제일제당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가정 간편식, HMR 등 고수익성 제품의 성장세가 이어진 덕분이다. CJ제일제당은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1,514억 원, 영업이익 2,966억 원을 거뒀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 9.9% 증가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HMR 등 고수익 가공식품의 판매 실적이 성장하면서 식품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4% 증가해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날 CJ제일제당 주가는 2.48% 오른 45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CJ제일제당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조 4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결 재무제표로 함께 집계되는 CJ 대한통운 실적은 제외한 수치다. CJ 대한통운 실적을 빼고 CJ제일제당 단독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오뚜기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8% 증가한 1,984억 원을 거뒀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0%, 5.6% 증가한 2조 5,959억 원, 1,05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온라인 광고 전문회사 에코마케팅은 작년보다 60.8% 증가한 419억 원의 매출을 냈다. 영업이익은 54.5% 늘어난 121억 원, 순이익은 27% 줄어든 43억 원을 기록했다. 이노션은 작년보다 매출 3,581억 원, 이 0.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3.8% 늘었다. SK그룹 바이오 신약 개발사인 SK바이오팜은 영업손실 53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가 122억 원 축소됐다.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전년 동기 대비 135.3% 증가한 171억 원의 영업이익을 신고했다. 이 덕분에 이날 아프리카TV 주가는 8.48% 오른 74,200원에 마감했다. 효성은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패션업체의 원서를 단순 공급하는 기업 간 거래, B2B 구조를 넘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섬유업체로 진화해야 한다는 조현준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효성 측은 설명했다. 효성그룹의 섬유 사업 자회사인 효성 TNC는 8일 자사의 친환경 의류 브랜드 G3H10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효성 TNC가 의류를 제작해 일반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브랜드명 G3H10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그린 등 3개의 영어 단어 첫 글자인 G와 해시 등 10개의 H를 모아 완성했다. 첫 제품은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자체, 원사 브랜드 리젠 섬유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목가에서 뽑아낸 오가닉 코튼으로 만들어졌다. 맨투맨과 후드티를 차콜, 아이보리, 올리브 3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의류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금액에 맞게 제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원사업체인 효성은 지금까지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의 원사를 공급하는 역할만 했다. 굳이 소비자 요구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동안 효성이 원사 등 업스트림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원단과 의류 등 다운스트림 분야로 확장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효성 TNC는 2017년 국내 섬유업체로는 최초로 패션 디자인 센터 FDC를 설립했다. 김용석 효성 TNC 대표 직속으로 15명의 패션 분야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도 대거 영입했다. FDC는 원사업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원단과 의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패션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효성 TNC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소비자에게 원사, 원단, 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진단 키트 대표 기업인 시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매출 과대 계상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시장 상장사 시젠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인 지정상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 통제 개선권 고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금융위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젠은 2011에서 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반출하고 매출로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1년 이내 조기 상환 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리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리하고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시젠은 과거 관리 부문에서의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미비점이라고 인정하고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한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이 8일 시젠에 대해 매출 과대 계상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다른 바이오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즌이 2011에서 2019년 국내외 대리점에 넘긴 제품 전량을 판매액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에 계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기간 과대에 계상된 매출은 717억 원가량에 달한다.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는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형의 회계 처리에 대해 증선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666명 vs 2,437명 지난해 국내 제조기업의 현장에서 필요하다며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 대비 입국자 수다. 100명이 필요한데 11명만 공급된 꼴이다.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갔는데도 일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 빼가기가 횡행하고 있다. 8일 중소기업종합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기업 수요를 추정해 받아들이기로 한 외국인 근로자는 37,700명이다. 이 중 기존 체류 근무자가 3개월간 휴식 후 재입국하기로 한 인력을 제외하면 신규 인력은 27,400명.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신규 인력은 105명에 그친다. 수요의 0.3% 수준이다.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춰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을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갔다며 할 수 없이 동종업계에서 퇴직한 60대 근로자를 수소문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라도 써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업체들 간 경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반 농사를 짓는 전모 씨는 밤 농사에 80명이 필요한데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10명밖에 안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작년 초 6만에서 7만원 수준이던 인건비는 지난해 농번기 14만원까지 치솟은 뒤 농한기엔 최근에도 1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자가격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아산이주 노동자센터의 우삼열 소장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설령 출국 뒤 재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2주 격리 기간 써야 할 호텔, 체류비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길 포기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했다. 외국인 입국자들이 호텔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 약 140만 원, 하루 숙박, 식사비 10만 원씩 14일간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의 호텔을 격리시설로 활용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 민원 제기를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오래.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배터리 기술도 그만큼 진보해야 한다. 전기차가 급속히 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땅이 넓어 배터리 성능에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배터리 기술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는 크게 4가지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다. 그중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소재로 꼽힌다. 양극재는 2차 전지에서 에너지를 저장,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배터리의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도 양극재의 영향을 받는다.
양극재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올해 61만 톤에서 2025년 275만 톤으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의 강자는 일본의 수미토모다. 2019년 기존 시장 점유율은 42.6%다. 에코프로비엠은 16.7%였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의 증설을 통해 스미토모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게 시장 평가다. 두 기업은 배터리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며 스미토모를 추격 중이다. 양극재 종류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양극 활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 가장 많이 쓰인다. 경쟁력의 핵심은 니켈 함유량이다. 니켈 함유량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면 배터리 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전기차가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하이니켈 양극재가 전기차 대세로 떠오른 이유다. 안전성 문제도 있어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이다. 이들이 치고 나가고 있지만 양극재 시장의 리스크도 있다. 우선 니켈, 코발트 등 주요 원재료 수급 문제다. 가격의 등락폭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차세대 배터리의 등장이다. 하지만 배터리가 바뀌더라도 양극재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전문 기업이다. 하이니켈 양극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일본 스미토모사에 이어 2위다. 에코프로비엠은 니켈 함유량을 80% 이상으로 올린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니켈 함유량을 최근 95%까지 올리면서 스미토모와 같은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에코프로비엠은 2004년 정부 국책과제 참여를 계기로 양극재 개발에 뛰어들었다. 양극재에 대해 관심이 없던 시기였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믿고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한 게 16년 만에 빛을 보고 있는 셈이다. 권 대표는 향후 경쟁 구도가 소재 혁신이 아니라 반도체처럼 공정 혁신을 통한 생산 효율, 수율 확보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를 위해 제조라인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동시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양극재를 생산해내는 원스톱 공정을 만들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등장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할 게 없다고 했다. 권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와서 현재의 배터리 시장을 바꾸게 되더라도 배터리 특성상 NC의 같은 양극재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SK이노베이션과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까지 2조 7,400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SK이노베이션에 공급하기로 지난해 2월 계약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량은 올해 약 9만 톤에서 2024년 18만 톤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권 대표는 고객사의 요청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선 신공장인 CAM6의 준공 시점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준공은 8월에 하고 내년 1분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설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최소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850억에서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권 대표는 설명했다.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 평균은 19만 3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19.17% 올랐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공격적 증설까지 고려하면 내년 매출은 2조 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분야에서는 전통의 강자다. 하지만 양극재 분야에선 후발주자다. 2차 전지는 제조 원가의 40% 정도를 양극재가 차지한다. 포스코케미칼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면서 양극재 시장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2019년 7월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며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포스코그룹이라는 든든한 지원자도 있다. 이후 빠르게 에코프로비엠을 추격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 장기 성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포스코케미칼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에서 2019년 17%, 2020년에는 35%로 급격히 높아졌다. 올해는 40%를 넘길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양극재 부문을 총괄하는 손동기 양극재 소재실장은 지난해 양극재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2,500억 원 늘어난 3,514억 원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관련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케미칼 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111.6% 늘어난 1,276억 원이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양극재 부문의 흑자 전환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포스코 케미칼 의 또 다른 강점은 양극재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원재료 확보에서 그룹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실장은 포스코가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광산의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총 6만 8천 톤 규모의 리튬 공장 투자를 올해 추진해 2023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을 공급받겠다는 게 포스코케미칼의 계획이다. 손 실장은 LG화학에 집중됐던 수요처도 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LG화학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지에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외 배터리 제조업체와도 공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은 세상,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다. 카카오 창업자 김 의장이 5조 원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8일 깜짝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격동의 시기에 사회 문제가 다양한 벽면에서 더욱 심화하는 것을 목도하며 더 이상 결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부 이유를 설명했다. 기부 일정과 방법, 용처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면서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 다짐은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 서약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달 안에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부 방향과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날 전 직원에게도 자사주 10주씩을 나눠준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9일 2020년 실적을 발표한다. 김 의장은 자수성가한 흑수저 출신 기업가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상경한 부모 슬하에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막노동과 목공일, 어머니는 식당일로 집안을 이끌었다. 어렸을 적 할머니를 포함한 8식구는 단 한 방에 모여 살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진학했다. 삼성 SDS를 거쳐 1998년 국내 최초 온라인 게임 포털인 한게임을 창업하며 기업가로 첫 발을 내디뎠다. 김 의장은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한국 인터넷 산업을 개척하고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 네이버컴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과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여겨져 정부가 전담했던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오고 있다. 돈 냄새를 맡은 자본시장까지 가세하면서 우주는 기회의 땅이 됐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함께 주목받는 우주업체가 있다. 영국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2004년 설립한 버진 갤럭틱이다. 새 회사는 올해 안에 관광용 우주선을 출발시키겠다고 일제히 선언했는데 이 중 버진 갤럭틱은 민간 우주여행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우주 탐사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테슬라 등에 이은 성공 투자 사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주에서의 통신, 인터넷, 관측 등 다양한 산업이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네, 그의 경제신문을 마치겠습니다.